예제 2번 단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일단 도면을 돌려놔 주시고요. 네, 그리고 A라는 단면선에 걸쳐있는 중심선을 일단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중심선, 그 다음에 마루대 선, 그 다음에 절단선, 그리고 욕실하고 다용도실 중심선, 그리고 다용도실과 외부 쪽을 면한 1.5B 벽체 중심선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면에서 DI 하셔서 거리를 대략 측정을 해보는 거죠. 거리 측정을 해봤더니 16,800이 나오는 거죠. 동적 입력이 꺼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도면층을 중심으로 놔두시고 바이레이어 1.3선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에는 전역이 40, 현재가 1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라인에서 적당한 길이의 선을 그려주시고요. 여기 중심선은 지금 도면상에 여기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왼편으로 특별하게 치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900으로 봐서 600 정도를 기준으로 할게요. 옵셋 여기 왼편으로 600을 하시고 절단선 한 1200 정도 봐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 600을 했던 위치가 마루대 중심선이라고 표기를 해두고요. 절단선은 주단면선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루대에서 2400, 1800 옵셋 마루대 중심선에서 2400 그런 다음에 1800 네, 여기까지 하시고 나시면 도면층을 현재로 주단면선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여기 현관문이 있는 중심선이 줄기처럼 그려야 되는 위치겠죠. 잡석 400, 높이는 200, 네, 밑창 콘크리트 50, 마이너스 X축으로 100,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200, 마이너스 X축으로도 200. 세로선을 좀 길게 해주시고요. 미러해서 걸침으로 선택해서 중심선의 끝점을 잡고 수직이 되는 두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엔터. 네, 각각 라인으로 선 구분을 해주신 다음에 네, 여기에서 GL 라인을 잡는데요. 철근 콘크리트 밑선에서부터 GL선을 900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단열재 벽은 120이니까요. 벽 전체는 420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스트레치를 하셔서 네, Shift 키 누르고 선택 해제시켜 주신 다음에 1.0B 줄기초의 끝점을 1.5B 줄기초 선으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1.0B 벽선은 지우시고 지혜선은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부분은 기초선까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도면상에 보시면은 1.5B 줄기초의 중심선이 지금 전체 벽 두께 중간에 있어요. 네, 그래서 도면에서 보시면 모든 중심선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교차 지점을 줄기초의 중간점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계단을 그릴 건데요. 계단은 총 하나, 둘, 셋, 네 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단의 높이가 현관 600이고 그 다음에 현관하고 거실, 주방이나 거실이 7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단차가 100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단이니까 하나 높이는 150으로 준하시면 되고 이 중심에서 세 번째 계단선이 조금 더 앞에 있다라는 거. 일단 저는 시작을 해볼게요. 150 300 너비 150 네, 300 그리고 150 네, 300 그리고 150 네, 이렇게 해봤을 때 중심선보다 세 번째 계단이 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렸으시면 이대로 끝나시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이제 무브를 이용하셔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단 참을 그리고 네, 현관문 바닥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현관 바닥인 거죠. 네, 그래서 뒤에서는 계단선까지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거실은 100만큼 단차가 생겼고요. 또 반자 높이는 거실 위에서 2400을 준하시면 되겠죠. 반자 돌림 때 단면은 반자선과 줄기초가 만나는 부분에 그려주시고요.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5 네, 이렇게 해주시고 반자 돌림 때 밑선에서 마감선을 끊고 인면상의 반자 돌림 때 45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현관문을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벽선도 자르기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하시고 나시면 물매를 그리셔야 되겠죠. 지붕선. 그러면 마루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벽 중심선은 요 거실 벽지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격을 봤더니 1800에 3300을 더하니까 5100만큼인 거죠. 옵셋에서 마룻대에서부터 5100만큼 가장 멀리 떨어진 중심선이 됐고요. 여기에서 반자선에서 그 선까지 연장을 한 다음에 500 정도 기준선을 올려주시면 되겠죠. X라인에서 위치점을 다시 찍으시고요. 마이너스 10,4 하시고 엔터. 네, 엔터. 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U 잘못했으면요. X라인 위치점을 찍고 이렇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10,4로 가셔야 되겠죠.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요 반자선이라는가 멀리 떨어진 중심선은 필요가 없겠고요. 슬라브 두께 위로 120. 네, 그런 다음에 마룻대 기준으로 미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마룻대 중심선을 기점으로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자르기를 할 건데요. 절단선 기준으로 물매선, 슬라브 두께선을 자르게 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마룻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직교 모드를 실행을 해줬고요. 300만큼 그 다음에 가로선을 긋고 필렛을 해주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 선은 사실 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필렛을 하거나 또는 자르기를 모두 선택을 하셔서 자를 객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네, 아까 삭제를 했던 부분에 슬라브 두께 120을 날려버렸네요. 네, 이 선이랑 만나게 되는 거겠죠? 네, 요때 편집을 자르기를 하셔도 되고 필렛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 이제 단면 참화가 어디인지를 보셔야 돼요. 단면 참화는 치수로 봤더니 다용도실 외벽 중심선에서 900. 그렇다면 욕실에서도 900. 여기가 단면 참화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거나 여기 중심선에서 왼편으로 네, 900이 바로 단면 참화의 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래로 200, 네, 슬라브 두께 120, 높이 준해주시면 되고요. 필렛에서 만들어주시고 이 기준선은 네, 지워버리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시면 결합을 할 건데요. 결합하고 나면 커서를 갖다 대시면 조인이 된 객체와 안 된 객체들이 있어요. 일단 필렛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네, 다중을 이용하셔서 이렇게도 한번 조인을 하시고 이렇게도 한번 조인의 의미가 이제 필렛을 한다는 의미죠. 네, 커서를 갖다 대면 조인이 잘 됐죠. 옵셋해서 바깥쪽으로 20mm 해주시면요. 여기까지가 도면을 사각 지붕을 하기 위한 단면의 기본 작업을 해야 되는 위치까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복사를 해뒀고요. 그런 다음에 이 도면으로 돌아와서 단면에서 도면층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반자선, 반자돌림대, 지붕의 모타선. 네, 요 객체들은 선택하고 단면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반자돌림대 요 밑선은 인문치 도면층을 바꿔야 되겠죠. 현재 도면층도 네, 아무래도 단면선으로 바꿔주시고요. GL선보다 현관기초는 300만큼 내려와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인조석의 두께는 20mm를 봐주시면 되겠고 계단의 경사진 부분을 라인으로 그리신 다음에요. X 분해를 한번 해줄 건데요. 네, 철분 콘크리트 150. 네, 여기도 150. 네, 현관 참도 150.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필렛. 네, 다중을 이용하셔서 필렛 연결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고요. 요 손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카피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할 건데 여기에 잡석과 밑창 콘크리트를 걸침으로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 선에다 갖다 붙여 주시고요. 라인으로 한번 끊어 주신 다음에 100만큼 선을 그려 주시고 자르기 이 선을 기점으로 엔터 자르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특성 일치 하실 건데요. 단면 도면층으로 주단면선을 바꾸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현관 바닥이죠. 그래서 인조석 20mm, 네, 현관 바닥 밑라인도, 현관 문이 설치되어 있는 그 밑도 20mm.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철근 콘크리트 150,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50, 잡석 200 이렇게 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자르기를 하셔서 아무래도 매칭하셔서 단면선을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네, 여기까지 되셨다면 네, 성토자짐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보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도 라인을 이렇게 X자로 그리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포인트를 네, 또 클릭하셔서 포인트를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H 하시거나 특성의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나면 특성창이 열리는데 여기 부분을 선택하셔서 도면층은 중심, 네, 축척은 0.4 정도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신 다음에 일단 지붕 쪽을 이제 해볼게요. 마루대로 넘겼으니 여기 표기 기호는 지우도록 할 거고요. 네, 라인에서 몰탈선을 정리해 주시고 물끊기 홈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르기에서 아랫부분을 자르기 실행을 해주시고 옵셋해서 방수층을 10mm만큼 준할 거예요. 네, 특성창을 열어서 방금 간격 띄우기 하셨던 10 네, 선을 선택하시고요. 해칭선과 선 종류는 히든, 히든의 축적은 0.4로 해주시고요. 전역폭을 20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이제 기하를 그리기 위해서는 X 분해를 한번 시켜야 되는데요.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서리를 선택하고 나면 옵셋 네, 기하는 20mm씩 3켜 3번 3켜는 아니고요. 20mm씩 3번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대각선으로 선을 끝점을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기하 한 장은 300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기하살은 300 안쪽으로 20mm, 기하 거리는 21mm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네, 여기 지점을 라인으로 한번 그려주신 다음에요. 요 선들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딜리트 해버리시고요. 필렛을 다중 옵션을 이용하셔서 차례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객체는 선택하고 포인트를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고 각재 표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셨다면 경로 배열 기하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 경로선은 여기 모서리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사이 간격은 260 또는 259 되시면 되고요. 배열 닫기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미러를 한번 해볼게요. 한 요 정도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네, 마루대 중심선을 기점으로 세로가 되는 두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엔터. 자르기를 할 건데요. 모두 선택을 했고요. 자르기.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객체거든요. 그러면 지우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도 필렛으로 저는 해볼게요. 다중에서 이렇게 한번 잡을 거고요. 이 객체들은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첫 번째 기하를 수정한다라고 하면 아래로 50, 두께는 20. 네, 세로로 그리시고 필렛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요선은 지우도록 할게요. 기하 거리도 복사를 하나 할 건데요. 앞쪽에 하나를 복사를 할 거예요. 스트레치를 해서 이 포인트를 잡아서 객체 스냅에 직교가 되도록 네, 선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옵셋 암키아는 중심선에서 왼쪽으로 150, 오른쪽으로 150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호로 네, 암키아를 선을 그려주시고 옵셋 20mm씩 해서 3켜니까 3번 네, 그리고 양쪽은 라인을 그려주세요. 네, 여기는 지우고 자르기 모두 선택을 기점으로 이렇게 자르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키아는 암키아 위에 중심선에서 반지름 100 네, 그런 다음에 옵셋 안쪽으로 30 네, 자르기를 할 때는 암키아 색혀 있는 요 선의 기점으로 엔터 스키아를 아래쪽을 자르기를 하시면 되고요. 용머리는 30만큼 들어온 스키아 선에서 가운데는 150 양쪽은 100씩 해주시면 되겠죠. 네, 지정하시고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자르기를 할 때 모두 선택을 기점으로 이렇게 가까이 남겨야 되는 거에서 최대한 가까운 부분에서 필요 없는 객체를 먼저 자르기 지우기는 호 3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자르지 마시고요. 엔터 치신 다음에 이 용머리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해칭선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자를 한번 그려볼까요? 하파는 6mm인 거죠. 6. 네, 그런 다음에 반자틀 각재는 45에 45예요. 마이너스 45, 45.
대각선으로 각재 표기를 하는데 확대를 시켜보니까 끝점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 경우라면 정확하게 무브. 살짝 떠 있으면 여기가 출력할 때 좀 까맣게 나옵니다. 옵셋해서 반자트 각재, 가로 각재 45를 해주시고요. 특성일치, 인문치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경로 배열은 반자트 각재를 선택하신 다음에 경로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 간격은 450 간격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배열 닫기. 네, 그 다음에 줄기초 하나 건너 두 번째에서 달대를 그려줄 건데요. 네, 옵셋 45만큼 달대를 그려주신 다음에 달대 각재도 인문치, 도면치이겠죠. 제가 봤을 때 얘는 경로 배열하셔도 되지만 하나를 복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로. 네. 그런 다음에 extend 연장을 할 것이다. 어떤 거 연장할 거냐? 얘도 연장을 하고 엔터 쳐서 얘도 연장을 하고 근데 제가 extend 엔터를 쳤을 때요. 모두 선택 기준 연장. 네, 화면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얘가 화면을 가려주면 경계가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엔터. 네, 달 때는 네, 여기보다는 살짝 더 바깥쪽으로 수평 끌 때는 45만큼 또 여기도 맞춰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추적하기를 이용하셔서 아래쪽에 추적하기 켜졌다라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르기를 할 건데 달 때 선을 기점으로 수평 끌 때 선을 자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 모치기 그려주시고요. 여기도 십자 모치기를 두 개의 각재가 겹치는 부분에 MA 해줄 건데요. 인문치 도면치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달대바지를 그려야 되겠죠? 네, 달대바지 REC 하셔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으로 해주시고요. 네, 아래쪽으로 무브, 그런 다음에 볼트, 그 다음에 인서트, 슬라브에 미리 심어놓는 인서트에 걸어주거나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하나 할 건데요. 얘는 지금 여기다 하나 붙일 거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다 바로 붙이셔도 상관없겠고요. 그런 다음에 단열재는 180이라서 그거의 반절 90을 간격 띄우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0만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선은 반자선까지 수정. 그런 다음에 특성창을 열고 바꾸고자 하는 객체 선택. 도면층은 해칭. 네, 그런 다음에 선종류는 배팅. 배팅의 간격은 0.2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내부에 있는 반자틀 각재를 엔터, 반자 돌림 때 밑선의 기점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참화 반자에도 갖다가 붙일 거거든요. 근데 참화 반자에서 과연 여기는 얼마로 어느 시점에서 꺾여야 되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서 기준으로 600선을 하나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상관없고 여기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20mm 차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참화 나옴이 600으로 중심선에서 600을 했다라면 기본적으로 이 중심선에서 참하나 600이라는 가상의 선을 잡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중심선에서 벽선까지는 210이거든요. 그래서 옵셋 여기서 210만큼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러고 나면 이 지붕의 기울기선을 여기 합판에다가 갖다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짧은 쪽으로 했을 때는 요만큼이 평평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준 거고요. 요선과 요선도 필요가 이제 없겠죠. 그런 다음에 옵셋 위로 합판 두께 6mm 그 다음에 각재 45 밑으로도 반자돌림 때 45 그런 다음에 필렛 다중에 유용하셔서 필렛을 이렇게 해주시고 필렛을 해주신 다음에는 도면층을 특성일치를 인문치 엔터 다시 특성일치 단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복사를 할 건데요. 여기에 왼쪽 끝점을 여기다가 복사를 하나 할 거고 이쪽 기울어진 데 작업을 할 때는 미러 해서 객체 선택 엔터 치신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대각선 모서리로 클릭을 하시고 원본 지우지 않을 것이다.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얘도 경로 배열을 할 건데요. 각재를 선택하고 경로선 사이각은 저희
450 간격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열 닫기. 그러고 나면 네, 여기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가 네, 여기까지 맞춰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르기를 이 벽선의 기점으로 자르기 하시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요 끝은 네, 반자 돌림대를 객체 스냅의 직교로 하나 그려주시고 폭은 36mm였어요. 네, 그리고 밑에는 단면이기 때문에 0.3으로 출력이 되기 위해서 선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셔머 반자도 끝났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현관문 단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심에서 현관문 단면이 생겼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일단 2100을 문 높이를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준으로 RC 문틀을 그린다라면 일단 오른쪽 왼쪽 상관이 없겠어요. 일단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45 문틀 포함해서 2100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선을 중심선은 Shift 키 눌러서 빼버리시고 중간을 이동하시면 네, 중심 위치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면 문은 바깥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36mm 또는 40mm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20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근데 얘가 문턱이 있어서 90도로만 열려야 되기 때문에 무브 15분만큼 마기선을 교차되도록 옮겨주세요. 자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복사. 네, 내가 만약에 얘가 문지방이 없는 마기만 있을 것이다. 또는 여기에서 중간보다 나는 중간 마기를 그릴 거다. 그러면 중간보다 살짝 아래가 되는 위치점을 중간 마기 위치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중간중간은 유리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 아기의 폭만큼 그려주는 선은 여밈대라고 할까요? 선틀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여기 선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위는 이 틀을 복사를 하나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가 빠진 부분은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복사. 네, 다시 한번 복사해주되 여기에는 세로 틀이 보일 것이고요. 중간에 유리선. 네. 선이 짧으면 다시 그리거나 그립점 이용하셔서 수정. 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선들은 인문치 도면치이거든요. MA 매칭 하셔도 되고 네,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손잡이를 대략 위치를 보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 20mm 할까요? 네, 여기도 대략 20mm 네, 들어가도록 대략 해주시고요. 위치가 너무 한쪽이 쏠려 있거나 그러면 스트레치 하셔서 길이 값을 적당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양쪽으로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기준은 막의 중간을 세로 추측이 되는 위치점을 지정해 주시면 손잡이도 작업이 끝났죠. 벽선이 있을런지는 일단 도면을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은 벽선이 없지만 왼쪽으로 이렇게 벽 마감선이 있어요. 중심에서 1.0비니까 벽돌은 100, 몰타 20mm니까 120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셋 여기서 왼쪽으로 120만큼의 인면선이 필요한 거죠. 네, 이때는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요. 반자 높이 선까지 그려주시고 얘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단면이 아니라 인문지 도면치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자르기를 하고 얘는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면상에 얘도 보여지는 현관 턱이라서 이렇게 해줄 건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 하나를 복사를 할 거예요. 네, 여기를 복사를 한 이유는 여기서 제가 대충 우리가 그려지는 100만큼 단높이에 단면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마감 200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 적당한 위치에 꼭 반이 아니어도 그다음 모서리를 살짝 치고 자르기 이런 식으로 하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 여기서 적당하게 들어가서 부분 20mm로 이렇게 봐두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요선이 되는 거고 얘는 요선이 되고 위치는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면이 쳐져 있는 요거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실 거고 복사의 크기는 상관없지만 요거는 해칭선으로 면이 살짝 쳐져져 있는 거 여기까지 그리셔도 상관없죠. 얘는 지금 제가 얘를 생각하고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러고 나면 걸레 바지를
여기서 180 높이로. 네, 여기서도 걸레바지를 그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 이 선을 그리고 또 자르기 귀찮아요. 그러면 현재로 인문치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걸레바지 180으로 하시고 여기까지 그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선에서 나는 18mm 두께도 그리겠다 하면 18mm 나가고 벽선을 그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이쪽에 뭐 무늬 보이거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특별하게 가구만이지 그려질 게 없네요.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외부 쪽을 한번 해보면 일단 마감은 라인을 이렇게 그려줘야 될 것 같고 어느 시점에 이제 벽이 생기느냐라고 봤더니 이 중심에서 오른쪽 210만큼 벽선이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옵셋 여기서 오른쪽으로 210만큼 벽선이 그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는 자르기를 하시고 중심선을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현관이나 거실 마감은 100만큼이에요. 네, 여기서 100만큼을 가고 여기서 오른쪽 벽선까지 그 다음에 현관문까지 마감선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MA 해주시고 그럼 이 부분에 이제 욕실의 창문이 보이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뭐가 또 그리셔야 되냐? 인면처마를 그리셔야 돼요. 인면처마를 보려고 했더니 이 중심선의 1800만큼이 인면처마인 거예요. 네, 그러면 옵셋 여기 중심선에서 오른편으로 1800만큼이 인면처마인 거예요. 그럼 복사 뭐를 복사를 할 거냐? 얘를 요 왼쪽 끝을 잡고 물탈선을 일단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연장을 해야 되니까 extend 중심선을 선택해도 되고 모두 선택 엔터 친 다음에 연장할 객체 그 다음에 얘가 단면이지만 인면을 그린 다음에 이 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로 230 안쪽으로는 600만큼 들어갈 거고 세로선도 230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 복사를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다 복사해도 크게 상관없다. 또는 이어질 때 바로 그리시려면 오차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다. 네, 옮겨주고요. MA에서 네, 도면층을 같이 맞춰주고 기와를 그린다면 60. 네, 첫 번째 기와만 수정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아래로 50, 네, 20 살짝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면처마의 위치 중심선을 지워버리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 이쪽 부분에 계단이 있었어요. 네, 계단은 한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니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계단은 대략 라인에서 처마를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대략 600 정도 위치상에서 계단 4단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150, 150, 150. 네, 보통 외부 계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계단에서 900만큼 네, 난간 높이를 잡고요. 0.5mm 마감할 거라면 140. 네, 마지막 계단에서도 900만큼 난간 높이를 보고 네, 여기에서도 폭이 140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막혀있는 이 부분에도 난간, 측면에도 난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네, 욕실 문이 그려져야 되나요? 네 번째 계단에서부터 그려져야 되는데 얘가 600이고 600까지는 아니 900이니까 6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네 번째 계단. 네 번째 계단의 위치를 잡고 여기서부터 그려야지 라고 하셔도 상관없겠죠. 마이너스 600. 높이도 욕실이니까 600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우고 옵셋 30으로 마기는 45. 네. 가운데서는 그려주시고 옵셋 왼쪽에 22.5 오른쪽 22.5 네, 가운데서는 지우고 오른쪽이 앞에 보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자르기 옆세워 쌓기 해주실 거고 오른쪽으로 600, 마이너스 150 네, 기울어진 선은 아래로 50 해서 그려주시고요. 조그맣지만 문 열린 표기라든가 또는 유리창 표기, 유리 표기 같은 경우에 선을 잘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그려진 선들은 네, 도면층만 해칭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열림은 미러, 중간을 기점으로 미러, 유리표기는 복사 하셔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형태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되셨다라면 그 다음에 글씨 쓰고 도면명 쓰고 하시면 완성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마감이라든가 이런 글씨들은 도면 층에서 있는 글자들을 조금 복사를 미리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도면명도 마찬가지. 그래서 키우시고자 하신다면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블록으로 하신 다음에 네, A 네, 부분 단면 상세도 써주시고요. 상세도 네 그리고 가로폭을 좀 더 많이 왜냐 높이 값을 240으로 해주실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스케일도 다시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더블 클릭 다시 한번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스케일 하셔서 뭐 축적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1대 40 네, 스케일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박스로 적당한 크기의 박스를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써주시고 물매 써주시고 치수 써주시고 이런 거는 이제 잊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도면을 이렇게 치수라든가 해칭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나시면 네,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하다 보니 네, 여기 첨화음통이 빠졌네요. 그쵸? 네, 230, 230 네, 이 첨화음통은 당연히 인면상에 다 보일 것 같고요. 단면 첨화도 네, 선홈통하고 깔때기 보일지 안 보일지는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단면 첨화에는 무조건 첨화홈통 그려주세요. 네, 여기에 깔때기와 선홈통은 시점상 좀 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P라인, 폴리라인으로 그리되 첨화홈통의 중간보다 살짝 왼쪽으로 길이는 길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평보다는 살짝만 경사 심하게 경사지지 않고 수평에서 살짝만 경사지도록 해주시고 네,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되겠죠. 옵셋 선홈통의 지름은 90이고 꺾어지는 위치에 이렇게 꺾임 라인을 표시해 주시고요. 벽하고 선홈통을 걸어 주셔야 되겠죠. 네, 거리선은 20mm로 요거는 한 900이나 1000 사이에 하나씩 더 있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도면이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